예, 통신공학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푸리에 변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디렉의 델타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이 뭐냐면 일단 먼저 델타 펑션을 정의하기 전에 이런 사각형 펄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펄스의 특징은 뭐냐면 가로의 폭은 그러니까 중심은 0에 있고요. 그리고 가로의 폭은 엡실론, 그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는 지금 엡실론 분의 1. 그러면 이제 면적이 1이죠. 이 함수는. 그런데 이 엡실론을 0으로 이렇게 리미트를 이렇게 접근시키면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 바로 델타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충격성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죠. 어떤 시스템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뭘 모델링 할 때 좋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구에서 타자가 타격을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 공을 땅 때리는 게 아주 커다란 충격이죠. 공한테는. 그리고 뭐 아니면 그 골프를 치신다면은 이제 골프 공을 때리는 순간 그때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이 가해지죠. 네, 그게 어떤 하나의 충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렉의 델타 펑션은 주로 물론 이제 그게 물리적인 상황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 엡실론을 0으로 하면은 이 세로의 크기가 사실 무한대가 돼버리죠. 이게 엡실론분의 1이 되니까. 근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타자가 타격을 한다고 해서 무한대의 힘이 가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그 어떤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쇼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이 디렉의 델타 펑션을 생각을 하면 이게 상당히 비슷하게 모델링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쇼크, 어떤 아주 짧은 순간에 어떤 쇼크가 탁 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진자가 매달려 있는데 그 진자에 있는 여기 매달려 있는 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 때렸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실은 공이 멈춰져 있다가 갑자기 속도가 0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뭐 10m/s로 갑자기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건 사실 물리적으로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그 진자의 운동을 잘 모델링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델타 펑션이 되는데요. 수학적인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 1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각형 펄스에 그러니까 면적이 1인 사각형 펄스의 그 가로의 폭을 0으로 이렇게 그 접근시킬 때 나오는 함수가 델타 함수이기 때문에 그 델타 펑션이니까 당연히 이 사각형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의 폭이 지금 0으로 수렴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나마 정적분이니까 당연히 면적을 구하는 거고 면적은 여전히 1입니다. 근데 가로는 거의 0이고 세로의 길이는 거의 무한대인 그런 함수가 델타 함수가 되겠습니다. 델타 함수는 이제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이걸 shifting propert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shifting이 아니라 shifting propert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뽑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수식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델타 함수가 t-t0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값이 언제만 무한대가 되냐면 이 t가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데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t가 t0가 딱 됐을 때만 살아나죠. 나머지 때는 다 0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0일 때만 이제 무한대 값을 치게 되는데 그때의 값을 요때 값만 이렇게 읽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거는 뭐 이 정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똑같이 이적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언제 델타 오브 t가 무한대가 되냐면 t가 0일 때죠. 그래서 t가 0일 때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뭐 익스포넨셜이 0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렉의 델타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1이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그 양측 파대 스펙트럼하고 단측 파대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코사인 2파이 fct라는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코사인 2파이 fct라는 그 함수에 그러면은 사실은 코사인 2파이 fct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요거는 요게 되고 요것은 이제 요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델타 함수의 합이 되는데요. 그 코사인 2파 FC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면은 그런데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더블 사이디드 스펙트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싱글 사이디드 스펙트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사이드는 이제 오른쪽밖에 안 쓴다는 얘기고 더블 사이드면 이렇게 양쪽을 다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양쪽에 두 개 생기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리얼 시그널이죠. 코사인 2파 FCT는 리얼 시그널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이 시메트리가 있겠죠. 대칭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한쪽만 그래도 나머지는 그냥 데칼코마니 갖다 붙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차피 갖다 붙이면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차피 정보가 한쪽밖에 없으니까 그럼 한쪽만 그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더라도 대칭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그리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더블 사이드 스펙트럼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 내내 사실은 그 싱글 사이드 스펙트럼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거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는 이제 지금 여기 2분의 1 델타가 오른쪽에 하나 있고 2분의 1 델타가 왼쪽에 하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이 사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코사인 2파 FC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렉의 델타 함수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계산 예제인데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뭐 f의 2t 그다음에 델타 t-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델타가 들어간 적분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dt라고 했으니까 지금 dt가 그러니까 t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나머지 값일 때는 이 델타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이게 0이 되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t-3이 언제 0이 되냐? t가 3일 때 0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t가 3일 때 0이 되니까 그때는 이 델타가 무한대가 되면서 그때의 이 값들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그러니까 이 앞에 게 뭐든지 간에 사실은 나머지 때는 다 이 델타 때문에 다 죽어버리죠.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t를 3을 대입하면은 2분의 1의 f6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면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델타 함수가 들어간 적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게. 그 다음에 듀얼리티가 되겠습니다. 쌍대성. 그래서 듀얼리티가 뭐냐면은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호를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받다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받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타임 도메인에서 넓어지면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좁아져요. 그리고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좁아지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넓어진다. 그래서 이 사각형 펄스에 대한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싱크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 싱크 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싱크 함수는 사실은 그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여긴 붙죠. 파이 타우 f분의 타우입니다. 파이 타우 f분의 이제 사인 파이 타우 f인데. 그러니까 뭐 파이가 달라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x분의 sin x 형태죠. 이게 그러니까 x분의 sin x 형태의 그 함수를 우리가 싱크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펄스의 푸리에 변환을 구하고 나면 이렇게 싱크 펑션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폭을 우리가 널투널 대역폭이라고 여기 적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역폭은 널투널 대역폭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여기가 이제 널이라는 거는 사실 0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에서 널은. 그러니까 널이 지금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널이고 여기서도 널이고 여기서도 널이고 이거 계속 널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널투널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 널,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양쪽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널에서부터 널까지의 거리, 요거를 이제 널투널 밴드위스라고 하죠. 그래서 널투널 대역폭인데 보시면 이 널투널 대역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타우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각형 펄스에 지금 폭을 보면은 타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펄스 폭이 커지면 이 널투널 대역폭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반비례해요. 그래서 한쪽에서 넓어지면 한쪽에서 좁아지고 뭐 반대로 이걸 좁히면 이 한쪽에서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 프레 트랜스폼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넓어지면 주파수 영역,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넓어지면 저쪽에서는 좁아지고 저쪽에서 좁아지면 이쪽에서 넓어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알아들어야 될 거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여기 펄스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이 뭐냐? 펄스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은 싱크 펑션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쌍대성, 또 다른 듀얼리티 문제가 뭐냐면 한쪽에서 피리어딕하면 한쪽에서 디스크리트하고 한쪽에서 디스크리트하면 한쪽에서 뭐 피리어딕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산적이면 한쪽이 주기적이다. 이거 보시면 이 예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요거를 일단 뭐라 그러냐면 델타 펑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델타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델타 트레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델타 펑션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임펄스 펑션 또는 그러니까 충격 그 함수죠. 그래서 그 임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임펄스가 계속 돼 있는 거죠. 주기적으로 계속.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그 t라는 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당연히 주기함수고, 그러니까 피리어딕한 거죠. 그러니까 주기함수고 대신에 또 값이 어떤 t나 et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디스크리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하고 타임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디스크리트 하니까 여기서는 피리어딕 해야 될 거고 여기서 피리어딕 하니까 여기서 디스크리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임펄스 트레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임펄스 트레인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임펄스 트레인이 돼요. 그런데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서의 그 주기가 예를 들어서 t다. 지금 주기가 t죠. 캐피탈 T, 대문자 T. 근데 여기서의 주기는 t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넓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 트레인의 그 주기가 넓어지면 여기서의 주기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듀얼리티가 있어서 여기서 넓어지면 여기서 줄어든다. 그런 성질들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니어리티, 선형성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그 리니어 시스템이 뭐냐? 리니어 시스템은 요것이 성립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될 때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중첩의 원리라는 건 이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하냐 마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좀 더 그거를 그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티비티와 그러니까 비례성, 그러니까 호모지니어티인데요. 이걸로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심플하니까 그걸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합의 아웃풋이, 그러니까 H를 거쳤을 때, H라는 시스템을 거쳤을 때의 아웃풋이 이렇게 각각의 아웃풋에 합이 될 때 우리가 이거 가산성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스칼라 곱을 했을 때의 아웃풋이 원래 아웃풋에 스칼라 곱이 될 때 우리가 비례성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y 이꼴 뭐 ex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선형 시스템이겠죠. 리니어 시스템이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x에다가 이제 뭐 1을 대입하면 y가 이제 뭐 2가 나오죠. 그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는 뭐 4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건드려가지고 y가 4가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x가 3일 때의 아웃풋은 뭐가 되겠느냐? 물론 이제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6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사실 굳이 여기다가 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 그걸 알고 있다면은 뭐예요? 2 더하기 4 하면은 바로 3이죠. 왜냐하면 1 더하기 2가 3이니까 2 더하기 4는 y가 바로 6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뭐 이런 함수 y = x 제곱이다. 이거는 당연히 선형 시스템이 아니겠죠. 해보면은 x가 1일 때 y는
네, 1이 되고요. x가 2일 때 y는 4가 되고. 네. 그런데 x가 3일 때는 얼마가 되죠? 네, x가 3일 때 제곱하면 y는 9가 되죠. 네. 그런데 이 가산성이 성립을 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왜냐면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런데 1 더하기 4는 9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산성이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제를 들 수 있는데 일단 네, 그래서 우리가 가산성과 비례성이 성립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LCR 시스템 그리고 그 푸리의 급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